이야기 라디오 스테이션 즐겁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벌써 16번째 시리즈인데요. 맞아요. 이번엔 좀 특별한 기업을 가져왔어요. 보통 우리가 헬스케어? 이러면 신약 개발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약 만드는 회사들. 근데 오늘은 약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신약 개발 대신에 데이터나 서비스 이런 걸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헬스케어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랑 서비스로요. 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회사는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줄여서 UHG라고 부르죠. 네, UHG 1977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포춘 500 기준으로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도 4위.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월마트, 아마존, 애플 바로 다음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회사 사업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크게 두 개의 기종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민관보험사 중 하나죠. 아, 네네, 보험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업텀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이제 의료 서비스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2011년에 UHG 안에 있던 여러 자회사들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옵텀. 보험회사가 데이터랑 기술에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딱 보이는데요. 옵텀은 구체적으로 뭐라는 곳이에요? 옵텀은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데이터 분석도 하고 기술 솔루션도 제공하고 또 약국 혜택 관리라고 PBM이라는 것도 하고요. 직접 의료 서비스 제공까지 해요. 와, 정말 다 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자기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가입자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병원이나 의사그룹, 다른 보험사, 심지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이 서비스 기술 회사인 옵텀, 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UHG의 핵심 전략을 수직 통합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 네.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고 키우고 수확해서 그걸 또 직접 가공하고 마트까지 직접 차려서 파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아하, 모든 단계를 직접 다 관리하는 거군요. 맞아요. UHC의 경우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이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하겠죠. 그 가입자들한테 옵텀을 통해서 직접 의료 관련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서 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데이터로 다시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 과정을 회사가 내부에서 다 처리하는 전략이에요. 와, 보험으로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옵텀의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서비스 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낮추려고 한다. 굉장히 똑똑한 전략 같은데요. 그렇죠. 영리하죠. 그럼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뭔가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죠? 바로 가치 기반 치료, 영어로는 VBC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가치 기반 치료요? 그건 또 뭔가요? 기존에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렇죠. 치료 횟수나 양이 중요했죠. 근데 VBC는 그게 아니에요. 치료의 양이 아니라 결과, 그러니까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 가치에 따라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 몇 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환자가 좋아졌는지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와, 되게 이상적인데요? 네, 이상적이죠. 여기서 바로 옵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하, 옵텀이 여기서 뭐라는데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예측하고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원격 진료나 가정방문 간호 같이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해서 보상 체계랑 연결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랑 기술이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옥텀의 데이터 분석 능력하고 기술 플랫폼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용은 줄이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실제로 UHG가 이런 수직 통합이나 VBC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있나요? 뭐 사례 같은 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2023년에 LHC 그룹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재택간호, 홈헬스 전문 기업이에요. 재택간호요. 네, 근데 이걸 무려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조 원이 넘는 돈으로 인수한 거죠. 7조요? 와, 엄청난 금액이네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거죠? 이 LHC 그룹이 미국 재택간호 시장에서 거의 톱3 안에 드는 회사예요. 미국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요즘 고령화 심해지고 만성질환 가진 분들도 늘어나면서 집에서 관리받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딱 그 흐름에 맞춘 거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옵텀은 가정간호나 호스피스 같은 병원 박 서비스 역량을 확 키웠어요. 이게 바로 VBC 모델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환자 상태를 집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입원 줄이고 건강 결과는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이런 전략의 바탕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옵텀이 스스로 뭐 비교 불가능한 데이터 자산을 가졌다고 자랑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Unparalleled Data Assets,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수천만 명의 보험 가입자 정보, 또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쌓인 방대한 임상 데이터랑 비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럼요. 이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랑 머신러닝 기술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이걸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이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다른 경쟁사들하고 확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UHG의 시장 지배력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이라고 하던데요. MA라고 부르죠. 아, 네. MA 시장 중요하죠. 우선 메디케어가 뭔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보험인데요. 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해요. 근데 이 메디케어 혜택을 정부 대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라고 불러요. 민간 보험사들이 기본 메디케어 혜택에다가 뭐 치과나 안과보험 같은 추가 혜택을 얹어서 가입자를 모으는 거죠. 아, 공공보험을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군요. 그럼 UHG가 이 MA 시장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나요?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MA 가입자의 약 29%,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이죠. 숫자로 보면 990만 명이나 UHG의 MA 플랜에 가입해 있어요. 와, 990만 명이요? 거의 1000만 명이네요. 네, 2위가 휴마나라는 회사인데 이 둘을 합치면 미국 MA 시장의 거의 절반, 46%를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시장 영향력이 막강하네요. 그럼 이 MA 사업이 UHG 실적에도 엄청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이 메디케어 관련 사업 매출이 434억 달러였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나 늘었어요. 회사 전체 성장을 그냥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초 포즈. 스토리 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맞아요. 2부에서는 이 회사가 그럼 약값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최근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 거대 기업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없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A 시장 말고도 UHG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 약값 같은 건 어때요? 아, 약값.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의약품 혜택 관리, 영어로는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라는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PBM이요? 그건 또 뭔가요?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서 어떤 약을 보험 적용 목록, 이걸 처방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하고요. 제약회사랑 약값을 협상하고 약국 네트워크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을 얼마에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PBM이 그걸 정하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옵텀 안에 옵텀 RX라는 PBM 사업부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PBM을 통해서 약값 협상력을 높인다.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2022년에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유명하고 비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라고 있거든요. 아, 네, 들어봤어요.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UHG의 업텀 RX가 뭘 했냐면 오리지널 휴미라랑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싼 바이오시밀러 여러 개를 오리지널 약이랑 동등한 조건으로 처방 목록에 다 올려버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와, 그럼 제약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건 UHG 같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회사가 약값 협상력을 바탕으로 비싼 약의 시장 접근성을 조절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시장에서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무적으로도 계속 잘 나가고 있겠죠? 최근 실적은 어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은 잘 하고 있어요. 2025년 3분기 전체 매출이 1,132억 달러로 작년보다 12%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시장 예상보다 좋았어요. 오, 실적 좋네요. 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도 59억 달러나 되고 전체 보험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서 총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와, 5천만 명. 그런데 마냥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특히 수익성 쪽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보험사업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 영업 마진율이 문제예요. 이게 매출에서 비용 빼고 남는 이익률을 말하는 건데 네, 마진율. 작년 3분기에는 5.6%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로 뚝 떨어졌어요. 5.6에서 2.1로요. 와, 이건 정말 많이 떨어진 건데요. 원인이 뭐예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때 좀 참았던 의료용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 자체가 늘어난 거죠. 아, 의료 이용이 늘어서? 네, 그게 크고요. 둘째는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MA 플랜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좀 줄였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 지원금도 줄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들어보셨죠? 네, IRA.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 법 때문에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이걸 파트 D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어요. IRA 안에 정부가 특정 비싼 약 가격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PBM이나 보험사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성장세는 좋은데 이익률 관리가 좀 숙제가 된 상황이군요. 근데 UHG가 최근에 이런 재무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정말 큰일이었죠. 바로 2024년 2월에 터진 자회사 체인지 헬스케어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건이에요. 아, 그 사건 뉴스에서 크게 나왔었죠.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뻔했다고요. 네, 맞아요. 체인지 헬스케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 미국 전역의 병원이랑 보험사 사이에 오가는 진료비 청구, 지급, 데이터 교환 같은 의료 거래의 거의 절반을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와, 거의 절반이나요? 네, 근데 여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병원들이 진료비를 청구 못해서 돈이 안 들어오고 환자 정보는 유출됐을까 봐 불안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분야 사이버 공격으로 기록될 정도라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UHG가 입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이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만 약 2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돼요. 3조요? 직접 손실만? 네. 거기다가 시스템 복구 비용, 또 앞으로 소송 같은 법적 대응 비용까지 생각하면 연간 최대 16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원 넘는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돈도 돈이지만 UHG의 기술이나 데이터 보안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와, 정말 뼈아픈 사건이네요. 이거 말고도 UHG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독과점 리스크예요. 영어로는 antitrust 리스크라고 하는데 아, 독과점 문제요. 하긴 워낙 크니까요. 네, 너무 크고 보안부터 서비스, 기술, 데이터까지 다 수직으로 통합해버리니까 이게 시장 경쟁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랑 규제 당국의 감시가 끊이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할 때요. 미국 법무부 DOJ라고 하죠. 여기서 소송까지 걸었어요. UHG가 경쟁 보험사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빼내서 자기네 보험 사업에 유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아, 소송까지 갔었군요. 네, 물론 법원에서는 UHG가 이겼지만 규제 당국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UHG가 다비타라는 큰 투석센터랑 의사그룹을 인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 지역 사업은 팔아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왜 그랬는데요? 이런 거대 보험사가 병원 서비스까지 다 가지게 되면 의료비가 더 오르고 서비스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군요. 사이버 공격에 독과점 규제까지. 정말 큰 위기들이네요. 그래도 UHG는 계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죠?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역시 핵심은 옵텀이에요. 옵텀을 중심으로 해서 AI 기술 혁신을 더 빨리 하고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LHC 그룹 인수도 그 일환이겠네요. 그렇죠. LHC 그룹 인수를 발판 삼아서 가정간호나 호스피스 같은 아까 말한 VBC 모델을 더 넓게 적용해 나갈 걸로 보여요. 이게 잘 되면 환자들한테는 맞춤형 예방 관리랑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 수익성 지표를 MCR, 메디컬 코스트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MCR이요? 네. 보험료 수입 중에서 의료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보여주는 비율인데 이게 낮을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VBC를 통해 이 MCR을 낮추려는 거죠.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그 MA 시장에서 규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MA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정부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MA 프로그램 재정이 괜찮은 건지 보험금 지급 거절 같은 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고요. UHG 내부적으로도 이런 규제 강화나 경쟁 때문에 2026년에는 MA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대요. 100만 명이요. 와, 핵심 사업인데 큰일인데요. 그렇죠. 핵심 수입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인 거죠. 게다가 아까 말했던 MA 관련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한 7.5% 상승 예상,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MA 사업 수익성 압박은 당분간 계속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UHG의 성공 비결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기술 서비스 회사인 업텀을 합친 강력한 수직 통합 모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 자산. 이게 핵심 경쟁력인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헬스케어 공룡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어요. 그 체인지 헬스케어 사태에서 드러난 보안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나오는 독과점 논란이나 규제 압박에도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기반 치료, VBC가 정말로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걸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회사가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병원 서비스, 관련 데이터 분석, 심지어 약값 관리까지 헬스케어의 거의 모든 영역을 점점 더 통합해가는 이런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UHG가 추구하는 가치 기반 치료 모델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흥미로우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클레어. 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